문건 내용을 지금 확인해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할 네? 수도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뭐 국회 관련 자금 차단 이런 말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상 입법 기구도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정의는 뭐 경제 관료이시긴 하지만 법대 나오셨고 법학을 전공하신 거죠? 문치적으로는? 네, 학부는 법대를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내용이 아무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보는 거랑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취지는 이걸 봤을 때 굉장히 법을 안 아시는 분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으로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저 내용을 제 기억으로는 저 내용을 인지를 했던 거는 우리 간부의 말밑에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봤을 때는 조악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예비비나 보조금을 지금 어떻게 확보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좀 이 예산 프로세스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만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나중에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악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니까 저 내용을 재판장님처럼 말씀하실 수 있지만 당시 대접견실 상황은 적어도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계엄 상황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그때 그 대접견실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집중할 당시엔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때 외환시장이 열려 있었거든요. 외환시장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미국이나 경우에는 지금 낮이지 않습니까, 유럽은. 그러면 한국에서 계엄이 있었다는 상황을 하면 한국의 금융시장이나 한국의 신인도나 이런 부분에 어떤 영향을 지금 주고 있을까? 저는 안에 앉아 있지만 그 부분이 저도 평생 경제관료를 했고 이런 상황에서 그 부분이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안 날 수는 있습니다. 안 날 수 있는데 뭔가 객관적인 상황하고 명확하게 다르게 적극적으로 진술하시는 거는 저희가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입장을 바꿔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존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뭐 실무자가 건네줬고 그게 여러 번 뭐 그걸 세로라고 하셨나요? 가로라고 하셨나요? 뭐 3번 접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여러 번 물어보시니까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고요.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게 이제 기억이 안 나면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시는 게 이상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네, 뭐 당시로서는 국회였고 제 기억을 종합해서 최대한 뭐 성실히 답변을 하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답변하셨던 이유가 정인의 어떤 책임을 경감시키거나 아니면 그 당시의 정치 상황에 비추어서 예컨대 뭐 예를 들면은 뭐 대행 체제 유지하기 위한다든지 이런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대답하신 거 아닙니까? 글쎄요, 뭐 제가 계엄에 나름대로 반대를 최선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문건을 대통령이 계신 자리에서 문건을 받았다는 거는 다 인정을 했고요. 그다음 문건을 제가 또 잡아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저 문건과 관련돼서 저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건을 본 시점이라든지 문건을 받았을 때의 어떤 상황에 대한 묘사를 제 기억과 달리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린 거는 뭐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난다고 얘기하시는 건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뭔가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내용이면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여쭤본 거고. 네, 네. 네. 예, 계속 질문하시죠. 그래서 법정에 업무상 나온 비밀과 최상목 전 관련된 경제부총리는 비상계엄에 대해 몸이라도 던져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계엄을 막지 못한 게 송구스럽다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내용 말고는 12월 3일 그날 밤 상황에 대해 대부분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이때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기억이 날 일이 있었으면 당연히 기억이 날 텐데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의사정족수 11명이 충족이 된 상황인데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나십니까? 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적 있냐는 질문에도 기억이 없다고 했고 피고인도 그때 상황에서 비상경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뭐 저 당시에는 기억이 없습니다.
자신이 문건을 보는 모습이 CCTV에 찍혔는데도 계엄 선포문을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증인은 계속 뭔가를 읽어보시는 것 같고. 네, 전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마저 최 전 부총리의 증언 태도에 대해 의문을 표했습니다. 앞서 최 전 부총리는 국가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이 담긴 쪽지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받았지만 내용은 몰랐다고 증언했습니다. 가로로 2번 정도 접혀 있고 가로가 한 번 더 접혀 두번 있었습니다. 접혔다 이거죠. 또 한 번 접혀 있었습니다. 3번 접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여러 번 물어보시니까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고요. 최 전 부총리의 선택적 기억에 재판부는 당시 맡고 있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려 했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언론에 증인의 어떤 책임을 경감시키거나 아니면 그 당시의 정치 상황에 비추어서 예컨대 뭐 예를 들면은 뭐 대행 체제 유지하기 위한다든지 이런 다른 목적이 있어서 오늘 재판엔 계엄 당시 한덕수 전 총리와 통화를 했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내란 사태와 관련해 자신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다며 증언을 일체 거부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